예, 안녕하십니까? 예, 2022년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당부드렸던 것 있죠. 시험 동기부여에 대해서 그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 제자들이랑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자격증이 없는데 이제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그 렌탈 업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6월 12일 날 알바생을 구할 수가 없대요. 전국의 알바, 그러니까 음향을 하는 그 사람들이 다 한 거의 1000명 넘게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6월 12일은 사람들이 다 시험 보러 가기 때문에 그날 일을 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공부를 혹시 못 하더라도 꼭 학생 때 시험을 봐라. 빨리빨리 볼수록 좋다라고 꼭 이야기를 해요. 왜냐? 나중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서 일하면서 자격증을 따야지라고 하면은 그 시험 보는 날 그날은 어쨌건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못 구하기 때문에 차마 회사에 나 시험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빼달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뭐 해주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긴 하겠지만 눈치가 보여서 이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학생 때 시험 봐라, 미리미리 봐라. 그리고 한 번이라도 시험을 더 보면 볼수록 그 뭐랄까 아이들의 그 뭐지 실력이 향상되는 게 스스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기회가 있다면 꼭 시험을 볼 수 있을 때 꼭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스터디 그룹이나 이런 걸 하면서 쇼일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항상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꼭 물어보시는 분만 물어보세요. 예, 지금도 한 일곱 여덟 분 정도가 그 저한테 질문을 자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제 입장에서도 사실은 문제 막 그 기출 문제 막 요즘은 2급 문제까지 이제 저한테 계속 그 요청을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2급 그러니까 2급 문제는 안 풀어봤으니까 2급 문제까지 막 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쉽지는 않죠. 막 문제 다시 풀고 다시 설명하려면은 또 고민을 또 해야 되고 저한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질문을 하시면 저도 최대한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고 어떤 분들은 부탁하는 거를 뭐 부탁하는 게 굉장히 좀 미안할 수도 있긴 해요. 예, 미안한 일이긴 해요. 예. 하지만 그래도 철면피 깔고 물어보셔야 돼요. 저 말씀드렸죠. 저도 귀찮아요. 귀찮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물어보시면 그래도 그 대견해 보인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보기 좋아요. 예. 그 힘든 건 저희의 몫이고 그거는 먼저 앞 세대에서 음향을 한 사람의 몫인 거고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는 아이 떡 준다고 계속 물어보는 사람한테 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싫으면은 질문하지 마라고 했겠죠. 근데 질문하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계속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자격증을 따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궁금하다 공부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혼자서 끙끙 앓다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안 풀리면 물어보셔야죠. 그랬을 때 대답을 들을 수가 있고 그게 부족하면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물어보셔야 되는데 이 얘기 뭐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약간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격증을 따기가 힘듭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악착같이 물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풀린다. 그럼 그때 물어보세요. 예. 지금 이제 영상을 킨 가장 큰 이유는 어, 작년에 이제 2021년에 예, 3급 39번 문제를 제가 풀다가 도대체 이게 뭐야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간 문제가 있어요. 39번 문제가. 근데 보니까 무대음향 2에서도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두 개가 더 나왔었더라고요. 두 개 이상이 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가 처음에는 내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자주 나오는 문제네. 자주 이게 두세 개 나왔다는 문제는 내년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다른 감독님들과 약간 좀 다시 한번 논쟁을 해봤어요. 논쟁을 했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다가 대충 답은 뭔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라는 거에 대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실수가 두 가지 저의 실수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의 맥락을 이해 못했다는 것과 하나는 너무 좀 어렵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역자승의 법칙과 탄젠트까지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문제 풀이 설명을 하겠지만 뭐였냐면 이제 그 두 개의 소리가 거리가 틀리기 때문에 역자승의 법칙을 계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뭔가 답이 안 나왔는데, 그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 저희 자체 문제를 내본 적이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 이건 팁 중에 하나예요.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문제가 사실 그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약간 건너 듣기로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문제를 어떤 문맥으로 해서 문제를 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내게 되면 이게 오해 소지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약간 각색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휘나 이런 것들을 약간 각색을 해요. 그러니까 각색보다 약간 좀 수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와 약간 다른 문법으로 문제가 표현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저도 이제 그 저희 자체적으로 스터디할 때 문제를 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데 이제 음양하는 사람들은 아하면 어하다고 요렇게 설명하면 요렇게 이해를 하겠지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다른 걸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사실 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니까 요 방식을 해서 풀어야지 라는 그런 약간 좀 당연히 이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좀 그 어느 정도의 수준이 계신 분들은. 근데 그거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이제 대입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그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꼬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예, 결론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39번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역자승의 법칙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다음에 소리가 합산되니까 뭘 해야 되나? 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총 문제가 이제 세 개가 거의 비슷한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진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제가 너무 어렵게 막 탄젠트까지 막 계산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각도 계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문제 이제 풀어 드릴 텐데, 지금부터 이제 가지고 세 가지 종류의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문제는 그나마 저한테 자주 물어봤던 반복되는 문제들 설명을 했지만, 또 다른 사람이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아예 영상을 올리려는 자주 물어보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뭐지? 이제 39번 문제. 그 작년 21년도 이제 상급 31번 문제죠. 측정 지점이 있어서 음원 1과 2가 있습니다. 예. 섭씨 15도일 때, 예. 그런 다음에 200Hz입니다. Hz가 있는데 두 음원을 각각 재생했을 때 여기 측정 지점에 각각의 음원 소리가 똑같고 두 개를 같이 재생하더라도 레벨이 똑같더라 라는 거의 골자예요. 요거 말고 이제 2급 문제 같은 경우 2급도 이제 몇 회인지 모르는 39번 문제예요. 수음점이 있고 한쪽은 5m, 한쪽은 7m예요. 그래서 A, B가 있는데 이거는 56Hz예요. 그냥 56Hz예요. Hz가 있어가지고 두 음원이 각각 재생했을 때 똑같은 볼륨으로 되고 각각 똑같은 볼륨인데 동시에 그 소리를 재생하더라도 볼륨이 같더라 라고 했을 때 그게죠. 동일하다면 그 두 음원이 합성된 레벨은 하나 재생되니까 이 두 개 합쳐진 거랑 이 하나 재생된 거랑 몇 dB 차이가 나느냐 그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1번 첫 번째 거는 이 음원 간의 거리차로 이 음원 간의 거리차, 그러니까 제가 39번 헷갈렸던 게 이 1번과 2번 요 거리인 줄 알았어요. 이 거리인가? 라는 거였는데 지금 나중에 이제 2급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 거리랑 요 거리의 차이가 뭐냐 이거였어요. 제가 지금 거기서 약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 두 음원의 거리의 차로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거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왔던 건데 요 길이와 요 길이의 그 차이가 몇이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더라고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동시에 이렇게 됐을 때 그 이 음원과 합쳐지는 음원의 차이는 몇 dB냐. 그리고 여기 33번 중에 그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50Hz예요. 50Hz인데 A 음원이 있을 때 여기 또 1, 2로 나오네. 1, 2가 있을 때 두 거리가 13.6, 13.6과 15.87 예.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재생되는 음이 각각 90dB, 각각 90dB인데 그랬을 때 각각 90dB인데 두 개를 동시에 틀게 되면 A 지점은 몇 dB가 되느냐? 예, 요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 세 개가 다 비슷하잖아요. 예, 상급 문제랑 이급 문제 두 개인데 문제 형식은 딱 비슷하죠. 거리에 따라서 뭔가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 거리차가 아니라 요 두 개의 거리차. 자, 여기서는 구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두 개의 거리, 요 거리에 대한 질문이었고 여기는 두 개의 소리의 그 차이. 그러니까 각각의 소리랑 합쳐졌을 때 차이가 몇이냐. 여기서는 여기에 각각의 소리가 90dB면은 두 개 합쳤을 때 몇 dB가 나오냐. 뭐 차이가 몇 dB냐 해가지고 이거는 뭐 나오게 돼. 이거 0dB랑 이거는 90dB. 한마디로 그 각각의 소리랑 합쳐졌을 때 소리가 뭐랄까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예, 요거가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요걸 밑바탕으로 하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이 문제를 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위상이에요, 위상. 소리의 위상이 있을 때, 자, 이거는 이제 그 음향이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소리가 있을 때 비교되는 소리가 같은 위상이면, 예, 같은 위상이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위상이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요게 이제 음향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게 있어요. 약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동일 위상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 동일 위상이면 플러스 3dB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반대가 되면은 그냥 제로가 되는 거죠. 내가 힘과 힘이 왔다 갔다 할 때 동일한 힘으로 밀어주게 되면 2배가 되지만 2배가 플러스 3dB입니다. 정반대되는 힘이 이렇게 양쪽으로 되게 되면 힘이 그 제로가 되는 것처럼 이 위상의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약간 엇갈리면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디에서는 소리가 같이 부스트가 되기 때문에 세지기도 하지만 어디서는 이쪽에서는 제로가 되기도 하고 어디서는 다시 또 작아지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여기에 관련된 거가 그 표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따로 중간중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소리에서 진짜 제로 정확하게 정의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소리 그거 한 적 있습니다. 소리가 2배일 때 3dB가 되고 거리가 2배일 때 마이너스 6dB가 되고 뭐 전압이 2배일 때 전류가 2배일 때에 따라서 3dB가 되고 6dB가 되고 이거 설명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정의상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정의상 진짜 동일하게 이런 적은 거의 없지만 소리가 물리적으로 그 발생되기 힘들지만 소리가 정확히 두 군데가 딱 맞아가지고 정의상이 되면 뭐 플러스 6dB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표에 따르면은 어쨌건 이 위상 차가 120도랑 270도가 되면 여 두 개의 차이가 되면은 소리는 그대로라는 얘기겠어요. 한마디로 제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표가 있는데 어쨌건 90도 있을 때는 플러스 3dB 이렇게 있는데 그 위상 차이에서 어쨌건 120도 차이, 각이 120도 차이랑 270도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소리의 변화가 없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요거까지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길어지니까 그 이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건 힘이 이렇게 가다가 120도에서는 그냥 소리의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의 소리가 있거나 이 두 개의 소리를 합쳐지더라도
120도 차이의 그 위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찌 됐건 소리에 그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각각의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소리가 합쳐진다 하더라도 차이가 없다. 그 얘기가 사실은 이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거 이전에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한 거는 120도랑 270도 파장으로 따지면은 3분의 1이나 3분의 2 지점, 3분의 2나 3분의 1 지점인 경우에는 그 뭐랄까 똑같은 파장이 3분의 1 지점에서 만나는 지점이 생긴다면은 소리가 합쳐져도 변함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m짜리 파장이 있다고 했을 때 3m짜리 파장이 있을 때 이게 1m 지점에서 만나는 거랑 2m 지점에 만나는 지점 간단히 생각하면은 1m나 2m에 만나는 지점에서 두 개의 파장이 만났을 때 두 개의 소리가 합쳐지더라도 소리의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문제가 좀 간편해집니다. 예. 자, 라고 했을 때 가장 풀기 쉽게 39번을 이야기할게요. 39번 요 2급입니다. 이건 2급. 이건 3급이고요. 예. 자, 기본적인 온도에서 있을 거예요. 온도 변화는 없었고, 예. 56Hz입니다. 56Hz. 56Hz의 파장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얘기한 적 있습니다. 1초가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온도가 안 나왔을 때 예, 온도가 안 나왔어요. 예. 기본적으로 340m죠. 메타 기준 했을 때 이걸 56으로 나누게 되면 66에 36 65 30 33 4 남고 6.0 뭐또 나올게요. 약 6이라고 치죠. 예. 6입니다. 6.0인데 대략 6이라고 치면은 자, 요 파장의 길이는 6m 정도가 나왔어요. 6m 정도 나왔을 때 자, 두 개 차이가 2m잖아요. 그쵸? A와 B의 거리 차이가 2m잖아요. 2m가 6으로 나누면 3분의 1 지점이 되는 거죠. 120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 거리의 차가 그 파장이 3분의 1 거리의 차가 A랑 B랑의 거리의 차가 2m인데 56Hz의 파장의 그 3분의 1이나 3분의 2 파장의 길이는 2m 혹은 4m. 요때 파장의 길이가 2m 혹은 4m라면은 여기에 있는 소리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문제에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 문제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문제까지 가셨을 거예요. 여기에 소리의 차는 그래서 0dB가 나오는 거죠. 33번도 똑같습니다. 여기 33번 같은 경우는 50Hz죠. 50Hz를 하게 되면은 340m에서 50Hz. 그러면은 이거는 65 30 나오고 40이니까 400이니까 6.8이네요. 6.85 40. 이건 약간 6.8 약간 키니까 6.8이죠. 6.8에 그러면은 3분의 1 혹은 3분의 2 파장의 길이는 3을 나누면 2.3 정도, 약 2.3 정도 되죠. 예, 2.2면 나오게 약 2.3 정도의 파장의 차이가 있죠. 자, 보세요. 15.87 빼기 2.3이라고 했죠. 13.6 2.27 예, 거의 비슷하죠. 3분의 1 정도의 파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90dB고 각각 90dB인데 각각 90dB인데 두 개를 동시에 하더라도 소리의 변화는 없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39번 문제로 갈게요. 최종적으로 39번 문제로 가게 되면 200Hz다. 200Hz면은 34,340 그러니까 1
1.7이죠. 파장의 길이는 1.7입니다. 예, 이거를 제가 3으로 나눠 볼게요. 아니다. 1.7m죠. 3으로 나누면 3, 5, 15 센치로 갈게요. 예, 센치로 갈게요. 56점 이렇게 나오죠. 56.6. 예, 56.6cm가 나오죠. 예, 56 나오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 파장의 길이가 56.6cm의 3분의 1이니까 56.6cm나 아니면은 2배 더 하면은 110 3점 몇몇몇 나오겠죠. 그쵸? 예. 56.6이거나 113점 몇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거리가 차이가 있으면 소리는 동일하다. A 각각 소리가 어떤 소리라든지 두 개를 각각 하거나 두 개를 합치거나 어쨌건 소리가 동일하더라 라고 했을 때 39번 문제에서 1.13m가 된 거죠. 이게 113cm니까 메타라면 1.13m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이 문제의 주요 골자는 어찌됐건 정리할게요. 두 개의 거리에 그 소리가 있을 때 소리가 합쳐지는데 그 두 개의 파장의 길이 어쩌고 그 주파수의 길이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270도나 아니면 120도 이 사이클 정도의 360도니까 얘기하는 거 360도니까 예. (240도입니다) 예, 240도는 예, 말 잘못했습니다. 240도입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그 소리가 어찌됐건 A, B 각각 재생하거나 합치거나 차이가 없는 점이다. 요거에 대한 거를 그냥 어렵게 문제를 푼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요거는 제가 요 거리 차이인데 요 거리 차이라고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그 다른 이급 문제를 보니까 물어보는 맥락이 그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 문제를 자주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이급 문제 같았는데 기온이 30도일 때 250Hz 에 두 신호가 있다. 예, 두 신호가 있는데 이 두 신호의 위상차가 180이다. 예, 이렇게 들어가겠죠? 라고 했을 때 두 신호의 지연 시간은 몇이냐? 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250Hz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예, 그 길이의 절반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거리를 재서 이거가 이 길이가 1초에 얼마나 날아가는가 그 이 길이의 이제 그 속도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한마디로 위상이 절반인 경우에 이 길이에 대한 속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기온이 30도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소리 속도 구하는 공식 341.5 플러스 0.6t 예, t에서 기온이 30도 그러면 63, 18이 되겠죠? 그래서 18을 더하면 예, 약 350으로 하죠. 예. 여기서 이제 원했던 거는 350으로 계산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소리의 속도는 약 1Hz는 350 어쨌건 소리 350m가 되죠. 예, 이런 식으로 되죠. 라고 했을 때 250Hz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한다면 센치로 계산을 할게요. 센치로 했을 때 250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40cm 1.4m죠? 1.4m인데 이거를 센치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70cm가 됩니다. 절반이니까. 아까 저희가 구하려는 게 이게 절반. 180도 이상이니까 180도니까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250도에 180도의 그 거리 차이 있을 때 그 차이는 70cm가 됩니다. 그러면 이 70cm는 이 기온에서 몇 초가 걸리는가를 구하면 되겠죠. 저희 음향할 때 자주 쓰는 겁니다. 예. 1초는 여기서 이제 그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단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제가 메타 지금 센치 왔다 갔다 하는데 메타랑 센치 왔다 갔다 할 때 그리고 1초가 그 1000ms이라는 이런 것들 단위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메타 센치 간혹 그 어떤 친구들이 그 1m가 100cm라는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1초 같은 경우는 거기 단위가 어떤 친구는 미터 퍼 세컨드, 저한테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는데 밀리세컨입니다. 1초는 1000ms입니다. 1000ms이죠. 1초죠. 1초가 어찌됐건 340 센치 기준 그 센치로 갈게요. 좀 아까 70cm니까 1초에 340cm를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x 밀리세컨은 그러면 그러니까 70초 70cm 70cm는 몇 밀리세컨이냐 이걸 저희가 구하려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335입니다. 지금 저희가 30도 기준이니까 35,000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치면 되겠죠? x는 35,000이 되는 거고 여기 글씨가 날리면 되네. 35,000 x는 7만이 되는 거죠. 7만 밀리세컨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라고 했을 때 나오죠? 그러면 x는 나누기 2 하니까 2ms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몇 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33번 문제인데 예, 기온 30도일 때 250Hz 위상이 했을 때 나오는 방식 이렇게 했을 때 2ms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또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마지막 이거는 사실 계산할 필요 없이 암산으로 돼요. 두 가지 문제를 저한테 얘기했어요. 뭐냐면 하나는 27번 문제랑 29번 문제인데 뭐 연도가 다른가 봐요. 스피커 감도가 90dB다. dB이고 허용 용량이 500W예요. 이거 500W까지 허용되는데 여기에 똑같이 8옴 들어가죠. 8옴 앰프에 8옴 스피커를 연결합니다. 근데 여기에 260W의 이건 스피커고요. 이건 앰프요. 260W를 연결했을 때 최대로 낼 수 있는 음압이 얼마인가? 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스피커 감도 90도고요. 이 스피커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이 최대 허용 입력이 520이다. 와트다. 라고 했을 때 최대 음압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최대 음압이 그러니까 이것도 음압이고 최대 음압이 얼마인가? 이걸 구하는 공식인데 자 27번 문제 같은 건 약간 함정인 게 500W까지 허용이 되는데 여기다 연결한 거는 260W예요. 저희가 구하는 거는 이게 260 요것만 구하면 돼요. 여기서는 최대 출력을 냈더니만 520W래요. 예. 그래서 이 520W에 대한 출력을 구하면 돼요. 스피커 감도는 90dB예요. 예. 암산으로 끝내겠습니다. 260, 520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랄까 헷갈리라고 하기보다는 어쨌건 약간 헷갈리게 할 수도 있겠는데 가만히 보면 답이 나와요. 스피커 감도가 90도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기본적으로 1와트를 넣었을 때 스피커 감도 90도면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1와트를 넣었을 때 90dB의 출력을 낼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피커 감도가 90dB다. 그러면 여기에 1와트를 넣게 되면은 90dB가 돼요. 자, 제가 이건 굉장히 자주 얘기했던 겁니다. 와트 출력이 2배가 되면 스피커 소리가 2배가 되는데 2배는 3dB가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93dB입니다. 2와트면요. 2배, 여기서 2배입니다. 여기서 2배가 아니라 2배 했던 거에 2배가 되면은 4와트는 96dB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8와트는 99dB. 아직까지는 그림이 안 그려지죠? 16와트는 102dB. 그러면 32와트는 105dB가 되겠죠? 64와트는 108이 되겠죠. 그리고 128와트는 111dB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256와트는 114dB가 되겠죠. 여기 정답 이게 114dB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편해요. 구하는 공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쯤이면 안산은 가능하시잖아요. 스피커 감도 90도다. 1와트가 들어가서 90dB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그러면 27번 같은 경우는 출력이 몇이냐? 260와트까지다 라고 했을 때 거의 256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은 지금 현재로서는 114dB까지 낼 수가 있는 거죠. 허용이 500까지 되니까 그 이상 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앰프가 이거니까. 29번 문제는 520 이렇게 하면 더 할게요. 그러면 520이잖아요. 500 여기는 12와트일 때는 117dB가 되는 거죠. 이거는 29번, 요거는 27번. 이거 몇 년도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급 문제 보시게 되면 요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냈을 때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냐면은 8옴 스피커인데 어떤 게 가끔 4옴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답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계산하시면 되고, 어쨌건 이렇게 계산했을 때 답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있고, 사실 가장 큰 거는 이제 작년 39번 문제에 대한 그 정답. 저도 작년에 약간 그 말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약간 정확하게 답을 못 내렸는데 이제야 사실은 1년이 지난 다음에 답을 내드려서 좀 죄송한 느낌이 있지만 어쨌건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날도 많이 덥고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그 시험 당일날 늦잠 자가지고 시험 못 보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가능하면 어쨌건 시험을 꼭 보시고요. 이번에 못 보면은 내년에 볼 수 있을 그런 게 없을 수 있으니까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학생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래서 꼭 시험을 보시고 한 글자라도 더 보시고 지금 학생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지만 어쨌든 시험을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시험 보기 전에 최소한 1시간 정도 먼저 간다라고 생각해서 좀 일찍, 그리고 시험 당일날 어쨌건 본인이 항상 본인이 일어나는 시간보다 한 2~3시간 더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약간 좀 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추천으로는 초콜릿을 좀 몇 개 사가세요. 초콜릿이나 약간 좀 자양 강장제 같은 것이 살짝 반짝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뭐랄까 집중도를 높이는 게 있더라고요. 어쨌건 왜 그러냐면 어쨌건 그날 시험 서울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은 자취하면서 그러니까 미리 올라가셔가지고 괜찮은 분인데 특히 경기도권에 계신 분들은 이게 통학이라 그러니까 뭐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근처에 잠을 자지 않고 집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갑자기 일어나는 시간에 비해서 좀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이제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음 주에 다시 또 풀어야겠네.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은 다시 푼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